자, 우리 유리함수 오늘 마지막 부분인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할 거라고. 역함수. 뭐에 대한 역함수? 유리함수에 대한 역함수. 그런데 우리 역함수 이야기, 유리함수, 역함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살짝만 하고 가자. 몇 가지 있었어? 몇 가지 있었어? 6가지 있지 않았어? 그쵸? 6가지 살짝만 한번 이야기하고 가자고. 첫 번째 뭐였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1대1 대응이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F, A가 뭐이면 B이면 항상 성립하는 것이 뭐야? F 인버스 B는 A다라는 거.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A와 B는 식이어도 상관없고 문자여도 상관없고 숫자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역함수만 존재한다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대신 바꾸면 뭐만 붙여준다? 여기 인버스 이렇게 표시만 붙여준다. 역함수 표시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표현 방법이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어? 어떤 표현 방법? F, G, X가 X 이렇게 나오면 F랑 G는 무슨 관계? F랑 G는 역함수 관계. 자,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와 뭐밖에 없어? 역함수와 원함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역함수와 원함수밖에 없는 거.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F랑 F를 합성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F와 F 인버스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기울기가 뭐와 뭐다? 1과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y는 x라는 직선밖에 없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네 번째는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해봐. 네 번째 뭐였지? 대답 좀 해봐. 아니 네 번째 뭐였지? 네 번째 뭐였지? 합성함수의 역함수. F, 노트, G 전체의 역함수는 뭐야? 자리 바꿔서 서로 뭐한다? 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였어? 이제 다섯 번째. 자, 네 번째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뭐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식을 이야기할 때도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 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역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방법으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축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했다. 축바꾸기라는 건 시험지를 돌려봐라 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X축을 Y축으로, Y축을 X축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 이 6가지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이제부터. 계속. 내가 얘기하는 계속이라는 것은 고1일 뿐만 아니고 계속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학년이 올라가도. 알겠지? 계속 나오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유리함수의 역함수인 거라고. 유리함수의 역함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리함수를 공부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를 공부했었어? 기본적인 식과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공부했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세 번째는 뭐를 했었어? 최대값 같이 안 했니 나랑? 나랑 같이 안 했어? 세 번째는 뭐 이야기했었어?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쵸? 네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봅시다. y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유리함수의 식은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쓴다가 일단 유리함수의 기본식이잖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점근선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 지나는 점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고. 맞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왔었지. 자,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봐봐.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역함수라는 것을 구하세요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유리함수 이 파트만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알겠죠? 자,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한다? x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치? 그런 다음에 y랑 x랑 자리만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식을 내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거야. 봐봐. cx 플러스 d에는 axy 플러스 by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여기로 데리고 오고 내가 얘를 여기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axy 마이너스 cx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갖다가 내가 x로 묶어내면 ay 마이너스 c 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x는 뭐 된다? ay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써질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라고? x랑 y랑 자리만 바꿔달라고. 알겠어? 그랬더니 역함수가 뭐가 나오더라? 그랬더니 y는 여기 x 마이너스 c 분의 여기 마이너스 px 플러스 t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이 무슨 관계라고?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라고. 얘가 fx면 얘는 f 인버스 x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위치적으로 한번 잘 봐봐. 원래 여기서 봐봐. a, b, c, d 이렇게 자리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랑 여기 지금 A랑 D는 위치가 똑같아. 그치? A랑 D는 위치가 똑같아. 근데 여기 있는 이 C랑 B만 지금 위치만 바뀐 상황이라고.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C랑 B만 위치가 바뀐 상황이야. 그런데 그냥 위치만 바꿨어? 아니지. 뭐도 바꿨어? 부호도 바꿨어.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위치적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A랑 D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C랑 D, C랑 D, C랑 B지? C랑 B 얘네들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다시 뭐라고? 여기 있는 C랑 B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너무 편하지 않아?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3 분의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요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역함수는 너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고. 유리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뭐랑 뭐는 고정이야? 얘랑 얘는 고정이야. 2x 여기 2 플러스 얘는 고정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떤 놈? 여기 지금 뭐 있어? 1 있지? 여기 지금 뭐 있어? 마이너스 3 있지? 둘 개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라고. 그러면 여기 있던 1이 이쪽으로 오면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 여기 있던 마이너스 3이 위로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어? 3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또 하나 더. 또 예를 들어서 fx가 3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여라? f 인버스 2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얘를 갖다가 K라고 잡고 FK는 이 K 값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쵸? 역함수를 아예 그냥 구해버리자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요놈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요놈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라는 놈은 잘 봐봐 A 얼마야? 3이지? B 얼마야? 1이지? 그럼 C 얼마게? 0이지? D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역함수 구할 때 C랑 B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3X와 여기 있는 이 3은 고정이야.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겠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지. 됐어? 이게 역함수라고 이게 역함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보면은 뭐니?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K라고 얘가 K.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6분의 1 대입해보면은 2 나올 거 아니야. 되셨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간단하지, 그쵸? 너무 간단하지? 유리함수, 역함수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6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합시다. 206번. 206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fx는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어떤 조건? f, g, x는 x를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어. 즉 gx가 뭐라는 소리야? f의 역함수다라는 소리인 거지. 자, 이랬을 때 뭐를 구하여라? g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gx 그냥 바로 구해버리자고. 우리 gx 구해버리자고. 얘는 x 써주시고 자, 얘가 1로 내려오면서 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뀐다고. 그 다음에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얘가 gx인 거지. 그렇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여기 있는 요놈과 여기 있는 요놈과 서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생각해주면 돼. 자, G1이라는 것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 쉬워. 쉬워. 다음 207번. fx는 x 플러스 1분의 5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gx의 그래프가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이게 gx가 뭐란 소리야? 역함수란 소리인 거지. 그쵸?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자, gx라는 놈은 이렇게 써주고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5.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바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g3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8번 봅시다. 208번. 자, 유리함수 fx가 어떻게 나왔냐면 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때 뭐가 성립한대? f 노트 fx는 x 이게 성립한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인 거지? 맞죠?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이라고.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이라고. 자, 이랬을 때 A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A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봐봐.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대칭을 이루는데 대칭을 이루는데 그래프가 대칭을 이루는데 어떤 대칭을 이뤄? 그래프가 대칭을 이루는데 어떤 대칭을 이루어? y는 x라는 직선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그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룰 거라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어차피 이 유리함수 자체도 점대칭 하나와 선대칭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점대칭이 무슨 점대칭이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 선대칭은 무슨 선? 선대칭은 무슨 선? y는 x 플러스 알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근데 그 두 개의 직선은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그쵸?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 자체가 선대칭이라고.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 자체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F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인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의 교점을 보아하니 마이너스 3, 지금 뭐야? A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봐봐. 요놈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만 하냐면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3,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3은 이렇게 그려보고 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A를 어디다가 그릴 텐데 그때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알겠어?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요놈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A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인 거지. 됐어? 자,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fx에 대한 그래프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어야 하는 거라고. 알겠지?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어야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다음에 209번 한번 가보자. 209번. 자, fx는 x 플러스 b 분의 ax 이렇게 주어졌고 이놈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f 인버스 x는 두 직선 y는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 대한 대칭이다라 그래서 뭐가 fx가 아니라 f 인버스 x가 이 두 직선에 대한 대칭이래. 자, 이때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야. 뭐를 구하라고?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쵸? 구할 수 있다야. 자, 나 이거 가지고 f 인버스 x 한번 구해볼래? f 인버스 x는 f의 역함수는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하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p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가 이 두 직선에 대한 대칭이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유리함수는 무조건 직선 두 개에 대한 대칭이라고. 어떤 직선?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어느 점을 지난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맞습니까? 다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난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이 그거에 딱 부합하는 조건 아니야?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당연히 이 두 놈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 그래프에 점근선의 교점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즉 뭐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A,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나 이거 두 개 연립 한번 해볼래? 자, 얘네 두 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 Y는 뭐 나와? 10 나오잖아. 따라서 Y는 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당연히 뭐 될 거? 3 될 거야. 그쵸? 아, 얘가 3,5인 거구나.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구나. 그쵸?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구나.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구나. 그러면 역함수는 다시 F 인버스의 X라는 놈은 A가 3인 거니까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B가 5니까 5X 이렇게 쓸 수 있고 4를 대입해 보면 되잖아. 그럼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오케이. 다음에 210번 한번 가보자. 210번. 210번. 자, fx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x 플러스 1분의 4x 이렇게 주어졌고 gx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x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때 뭐를 구하라? g 도트 f 도트 g의 역함수 그다음 g의 a는 3을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처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뭐부터 눈에 들어와야 해? 이것부터 눈에 들어와야 해. 그치? 얘를 한번 풀어줘 봅시다. 자, 얘는 G 이렇게 쓰고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뭐 한다? 각각 땡땡 이렇게 취한다. 그쵸? 거기에 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A 이렇게. 됐습니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뭐는 성립해?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그쵸?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성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항등함수는 우리가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항등함수는 생략한다 인 거라고.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F 인버스 G A 얘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우리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아, 여기 역함수 붙었고 GA가 3인데 뭔가 복잡해 보여.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이랑 여기 있는 요 놈이랑 한번 자리 바꿔볼래. 그래도 되지? 자리를 바꾸는 순간 얘는 뭘로 바뀌어? F3 이것은 GA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맞습니까? 나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야? 2번 한 거지 2번. 그쵸? 2번 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F3의 값 나는 알 수 있어. F3의 값이 얼만데? 4분의 12인 거니까 3이겠네. 따라서 GA는 3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자. 아니, 고민할 것도 없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봐봐.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할까? 아니면 G 인버스 3은 A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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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다 풀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래도 조금 편한 걸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면 아래 거 낫지 않겠어? 아래 게? 봐봐.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G 인버스 X는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인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역함수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함수는 원래 구하지 않는 거야. 역함수는 원래 구하지 않는 거라고 문제 풀 때.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편할 때가 유리함수일 때라고. 알겠죠? 역함수는 원래 구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 구하는 거 아닌데 하나 편할 때가 언제야? 유리함수일 때야. 유리함수일 때. 알겠지? 유리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시면 3을 대입하시면 1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의 값이 4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211번 문제 풀고 좀 쉬도록 합시다. 211번. 자, 정의역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m의 x 플러스 2. 얘 그래프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 이런 거 직선 오랜만에 보나? 아니죠? 이거 직선. 자, 우리는 직선을 바라봤을 때 항상 어느 것을 포인트로 바라봐야 돼? 미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는, 어떤 하나? 지나는 점 하나는 있겠구나 라는 걸 포인트로 바라봐야 돼. 알겠지? 어디에 미지수가 들어간 간에 무조건 직선은 하나의 점을 흘리게 되어져 있다고. 알겠죠? 기울기를 흘리거나 점을 하나 흘리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흘린다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이런 직선 아니겠어? 그렇죠? m이 의미하는 게 뭔데?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부터 잡아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유리함수 그래프. 자, x축 y축 이렇게 표시하고 x는 마이너스 1 여기 y는 2 이렇게 점근선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으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난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에서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나게 될 거라고. 그런데 나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바라봐야 돼? 0에서부터 2까지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값인 마이너스 1일 거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지? 3분의 3이지? 1이라는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를 갖다가 2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값이 1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나는 그래프를 어디만 바라보겠다? 여기만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를 나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고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고 그럼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갖다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치?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고 자 여기는 이 노란 직선이 여기는 이 빨간 곡선의 이 부분과 만나야 하므로 이 직선은 어떤 식으로 지나야 한다? 이것을 지나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니까 당연히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라는 놈은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알파 베타 한번 구해볼래. 자 보자. 여기 있는 이 알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과 여기에 있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따라서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얘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라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네. 따라서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8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뭐 나오겠지? 아무튼 자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그래프를 우리가 잘 그려놓고 알겠습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유리함수가 이제 끝났는데 내가 유리함수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그래프를 좀 잘 그려서 판단해봐라 라는 거라고. 알겠지? 첫 번째 얘기했던 대칭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 움직인다라는 거.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래프를 우리가 잘 그려놓고 정역의 범위에 맞춰서 또 다른 그래프를 생각한다라는 것까지. 맞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물론 식적인 부분을 내가 좀 많이 이야기했지만 식을 구해서 역함수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함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알겠지?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역함수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 좀 복습 좀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유리함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